이정호의 찍으면 간다! 딜사이트 S 이정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미증 씨가 계속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산타가 날 더운데 먼저 왔나, 약간 썸머넬리가 왔다는 느낌 정도로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국내 증시도 어떻게 본다라면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에 기대해 보면서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코스닥도 바닥권에서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키 맞추는 현상이 나올 수 있는지, 이쪽으로 수급세가 많이 쏠리는지 네. 그쪽으로 봐야 되는 게 좀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정호 전문가의 수익률 점검부터 들어갈게요. 수익이 진짜 너무 잘 나요. 최근 들어서 더 잘 나는 것 같은데 오늘 AS 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인터플렉스 될 텐데요. 자, 수익률 6% 넘어가고 있고요. FPCB 인쇄 회로 기판 그때 네. 말씀 주시면서 가져오셨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어제 6% 급등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자리 홀딩일까요? 갤럭시 링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트도 어떻게 보면 박스권 이제 상단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이제는 강력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목표가로 제시했던 2만 원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재료죠. 재료가 뭐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링을 공개한다. 가격은 49만 원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비싸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나와야 될지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좀 많이 IT 기기에 목말랐던 분들한테는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2만 원 유지하고 가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계속해서 잡아보겠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지금 기보유자도 들어가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듯합니다. 두 번째로는 잉글우드랩 볼게요. 자, 화장품주인데요. 어제 화장품주가 좀 전반적으로 강하게 다시금 튀어 올라갔습니다. 잉글우드랩도 장중에 9%가량의 급등이 나왔고요. 우리 지금 자리에선 수익률 3% 넘어가고 있는데 챙겨야 될 때예요. 원체 화장품이 어제는 튀었지만 최근 조정 나오는 것 같아서요. 큰 이슈가 이제 있어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는데 얼마 전에 K뷰티 관련해가지고 아마존에서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앞서서 여기서 어떻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K뷰티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맞춰서 좀 잘 봐야 되지 않냐. 이제부터는 이슈를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워낙 강력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팔린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유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유자들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네, 목표가 27,000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잉글우드랩은 지금 신규 접근보다는 들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진엔텍 볼게요. 원전주인데요. 어제 또 원전이 강하게 튀어 올라갔어요. 방산과 손을 잡고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원전 세일즈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체코 원전 수주전 이제 네.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5%의 수익이 났습니다. 홀딩일까요? 네, 우진엔텍 어떻게 보면 갖고 올 때 제가 어떻게 뜬금포로 원전 관련주를 갖고 온 기억이 있는데 7월 달 들어와서 이제 원전을 좀 봐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체코 원전 수주도 있고 계속적으로 전력량 관련해 가지고는 원전이 대체가 될 수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원전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이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어제 우리 기술이 상승세가 좋았는데 우진엔텍도 그에 못지않게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진엔텍도 목표가 5만 원 어떻게 보면 직전 고점에서 조금 낮은 가격인데 그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탄력받은 시점에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을 좀 더 유심히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진엔텍 5만 원까지 보자 말씀 주셨고요. 그 전고점이 보니까 5만 1,000원입니다. 전고점 직전까지 네. 끌고 가 보자 우진엔텍 AS 받아봤습니다. 자, 우리 이정호 전문가 좀 더 자세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초록 검색창에 우리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이정호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딜사이트 S 혹은 이정호의 찍으면 간다 검색하시고 우리 전문가님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카메라 켜고 QR코드 찍으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나와줄 것인가? 최근 수익이 너무 잘 나다 보니까요.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2차 전지, 네, 뭐 맞습니다. 동박 맞죠? 네. 2차 전지는 제가 2차 전지는 제가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고민이 많았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를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 자리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있냐? 아니면 재료가 많은 종목이 있냐? 이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딱 나온 종목은 바로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네, 2차 전지가 이제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테슬라도 달려주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어제 에코프로가 장중에 9%가 넘게 올랐다 보니 이제 2차 전지의 시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 가져오셨습니다. 자, 전지박의 대부분을 테슬라에 공급한다. 테슬라가 주요 고객사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전지박이 뭐냐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전지박이 뭐냐면 음극체를 구성하는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 음극 물질 이 사이에 전지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전류의 통과나 응급의 집전체를 주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필수 소재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테슬라의 웬만한 50%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 가장 큰데 테슬라에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자체 배터리 생산을 하면서 전지박 수요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볼 수가 있다. 왜냐? 테슬라가 미증시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 인도량이 증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2차 전지 수요에서 어떻게 보면 솔루스 첨단 소재가 테슬라의 등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부분이 사이버 트럭 쪽으로 매출이 들어갔어요. 전지박이. 근데 테슬라에서 이제는 히든 무기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아니라 모델 2인데 이건 약간 소형차예요. 예. 테슬라에서 나온 소형차인데 이게 좀 기대감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본다라면은 우리가 높은 가격대, 전기차는 비싸다라는 인식이 되게 많았었는데 모델 2는 약간 저가형 제품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테슬라 마크까지 단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저가 자동차지만 좀 더 한 단계 올라간 프리미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가격대가 낮은 만큼 판매량은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키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솔루스 첨단 소재에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에 좀 대다수가 들어가는데 네. 이제 모델 2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네, 맞아요. 말씀이신 거죠. 모델 2가 좀 잘 팔리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수혜를 좀 입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키워드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올라와 있네요. AI 가속기 수혜 기대가 된다. 2차 전지를 고를 때, 종목을 고를 때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만 있으면 계속적인 중장기적으로는 좋은데 지금은 누가 봐도 AI 시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에 눈이 더 갈 수 있는 이유는 2차 전지 플러스 AI까지도 엮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좀 더 눈이 많이 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엔비디아 AI 가속기 수혜가 된다는 부분은 동박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 솔루스 첨단 소재의 집중적인 제품은 동박과 전지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동박 쪽으로 엔비디아 쪽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모습, 액션이 나와주고 있어요. 승인이 이제 되면서 나중에 지금은 매출은 안 잡고 있지만 25년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나 성장세가 들어갈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점차 엔비디아도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동박 업체를 계속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딱 솔루스 첨단 소재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딱 맞아떨어지면서 잘 가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솔루스 첨단 소재가 2차 전지로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매력 없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네. 했는데 이 회사의 노력이 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2차 전지 시장의 안 좋은 부분, 그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 확장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회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 AI 가속기의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만 보고 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죠. 캐즘에 빠졌다. 뭐 어느 정도 살 사람은 다 샀고 대중화되기 전에 그 수요가 잠깐 멈칫하는 그 캐즘에 빠져서 2차 전지 딴들이 최근까지 그렇게 부진했던 건데 겹테마로서
이 반도체까지 AI까지 묶어서 볼 수 있다 말씀 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실적이 좋나 봐요. 네, 아니요, 안 좋습니다. 네, 안 좋기 좋아질 때문에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번 연도는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분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떻게 보면 북미 투자나 그리고 유럽에 투자했던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적자 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2차 전지 수요나 이런 부분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세 이런 부분이 좀 실적 약화가 됐었는데 네.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거는 회사에서 이제 신사업 AI 쪽 동박으로 넓혀가는 부분, 포트폴리오를 넓혀가는 부분이 가장 큰 수혜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는 좀 더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헝가리 공장이 이제 가동을 합니다. 헝가리 공장이 가동을 하는데 거의 늘어나는 전지박 수요나 이런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는 기대를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가 뭐냐? 이 회사를 잘 가꿔서 비싸게 팔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비쌀 때 들어갔습니다. 비쌀 때 들어가는 만큼 지금 회사나 이런 부분 외형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실적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 회사가 좀 더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폭발적인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 매출액에 따라서 영업이익 올라가는 모습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 지금이 좀 싼 가격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원이라도 저렴할 때 들어가서 100원이라도 비쌀 때 팔면 그게 베스트잖아요. 솔루스 첨단 소재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네, 지금 한 차례 급등세가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는 한 번은 들어갈 볼만 하다. 손절가 짧게 잡고 들어갈 볼만 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매수가는 29,900원 이하,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9,9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목표가가 24,000원입니다. 전고점이 23,500원인데 네.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라고. 네, 거기 맞고 떨어질 것 같아요. 아, 맞고 떨어진다. 네, 왜냐면- 1차 목표가로 그럼 봐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호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부분을 맞고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3분기 이때 4분기부터는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자.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AI 가속기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을 때 이슈를 잡고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냥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아까 우진엔텍처럼 원전주죠. 네, 맞습니다. 예, 이야기 들어볼게요. 세 가지 포인트 나와 있는데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뭘까요? 네,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여기 다들 뭐 어렵게 얘기해,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입 아프니까요. 전력량을 늘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왜냐? AI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전력량을 늘리지 않으면은 수요에 맞춰서 전력 부족 사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원전도 3기 그리고 SMR 1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까지 확대하는 모습세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아낌없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원전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 이런 부분 동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화석 에너지도 어떻게 본다면 환경 때문에 이걸 중단해야 된다. 그런 사태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본다면 미래 산업에서 에너지 부족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되게 걱정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엘리베이터에서 핸드폰만 안 터져도 되게 답답한데 갑자기 전기가 끊긴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한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전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 올라갈 때 제일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는 어떻게 본다면 원전 섹터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형 전력 쇼티지의 대체제로서 원전이 거론이 됐다가 최근에 좀 주춤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눈길을 줘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발전 선비 운전과 정비 신재생 에너지 사업 영위한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발전 설비 운전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나왔던 부분은 발전소를 더 확장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발전소를 더 확장을 하면 이 한전 산업에서 운전 및 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 포인트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매출액인 측면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으로 많이는 집중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정부에서도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태양광, 풍력 이쪽을 더 비중을 확대하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원전 관련주들보다 한전 산업이 더 가장 원전이 지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한전 산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풀어주셨고 숨겨진 ESS 관련주, 에너지 저장 장치 최근에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는 모양새예요. 네. ESS 관련주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섹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이 뭐냐? 해가 떠야 에너지를 만듭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그리고 바람이 불어야 풍력 에너지를 만듭니다. 근데 바람이 안 불 때도 있고 해가 안 뜰 때도 있습니다. 해가 안 뜰 때가 있나요? 네, 밤이요. 아, 밤에요. 네, 밤에는 해가 안 뜨죠. 그때 어떻게 본다면 그때도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ESS 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점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ESS 쪽도 섹터도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점점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정전 사태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옆에는 ESS 또 추가적인 설치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ESS 계속적으로 미래 산업에서 눈여겨볼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한전 산업에서는 2017년에 국내 ESS 업계 최초로 태양광 발전소 연계형 ESS를 구축을 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흔히 충전기 시설을 가보면 태양광 발전기 충전소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랑 같이 합성을 해서 본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차 충전을 하네. 근데 그 옆에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부분을 보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ESS까지 같이 결합된 구축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2017년도부터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 공기업 쪽에서 ESS 관련 수주를 많이 했고 많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ESS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한전 산업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한전 산업 세 가지 포인트 짚어봤고요.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한 8%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면서 절반 정도 내려온 채 마무리가 됐거든요. 언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올라갔던 종목을 따라가는 거를 좀 많이 좋아하기도 하는데 방송에서는 약간 말씀을 잘 안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힘들다. 근데 원전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본다면 어제 시세를 좀 더 불출하는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전 섹터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약간 지수 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지만 큰 상승세는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지금 안 갔던 종목들 그중에서 상승률이 좋았던 원전 섹터들 쪽으로 수급이 올라가면서 지수도 올라가고 원전 섹터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어제도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오늘도 눈여겨볼 포인트는 있기 때문에 갖고 왔던 부분이 있고 매수가는 11,300원 이하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딱 10,000원 잡고 들어가면 괜찮은 자리지 않나. 한 번의 상승세 이후로 눌려줬다. 어제 원전 관련주 우리 기술이 많이 올라갔지만 한전산업도 못지않게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네. 따라가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전산업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0,000원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우 전문가 좀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초록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우리 이정우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서도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상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서도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사드려 볼게요. 이정우의 찍으면 간다.